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채널에서 진행하는 일목균형표 원전 강의 제1권 강의 첫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본 채널에 일목균형표 관련한 강의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기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전,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종목에 접목해가면서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예 일목균형교 원전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이걸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특히 앞부분 중요한 것들을 1권, 2권 시간 나는 대로 보고 뭐 절판된 종합편 5권, 6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룰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에서 발매된 일목균형표 책의 원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책이 보면 상당히 이런 걸 하드카버라 그럽니까? 예,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이러한 이 보관 케이스 통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목균형표 제 1권이고요. 이 책은 1969년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책 원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현재 국내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소개된 책자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하던 그래서 지금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가지고 유료 강의에서 내보내는 자료는 번역이 한 3번 정도 초벌, 재벌 이래 가지고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출판용으로 번역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 급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책을 우리가 접했을 때 머릿말 저자의 서두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뭘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래도 개괄적, 개략적인 내용, 기본 정신, 철학, 기본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론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목균형표 원전을 아예 처음 접한다고 보고 여기에서 이분이 당부하는 내용, 그리고 일목산인 사후의 2세 아들이 당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3부작 읽는 방법은 일목산인이 1969년에 책을 펴내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팔리고 나니까 재판을 하죠. 그리고 1권뿐만 아니라 그 뒤에 2권, 3권, 4권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발간을 하면서 덧붙인 글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천상 이건 제가 좀 읽어 가겠습니다. 일목균형표 3부작은 어느 것이나 간단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본인 기준으로 간단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부터 저절로 이해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2부작 그렇게 제2권이죠. 완결표는 중요하다. 그래서 읽고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렵게 썼다 했고요. 그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읽고 잘 모르겠다 하면서 질문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원전 강의를 한 겁니다. 저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저희 공부 과정과 그 이후에 제가 느낀 바를 덧붙여서 책도 썼고 원전 강의, 동영상 강의를 따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원전에도 나와요. 그 뭐냐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자연스럽게 통한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50분 이상 반복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습독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최소한 30독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몇 번 읽을 때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난해한 책이냐 하고 미리 겁을 먹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막 전원을 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작동이 안 될 때 각 항목별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탁탁탁 혹은 법률 조문처럼 이렇게 딱 기술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바둑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둑을 두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죠. 그죠? 흑백 돌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 이제 19개의 그런 자리 돌을 놓는데 최소한 기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초적인 바둑 두고 혹은 거기서 이제 이기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사일에 인간이 바둑을 둔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판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가로세로 19개의 그 안에 내가 여기에 착점했을 때 상대방의 착점은 나머지 무한대는 아니죠. 수많은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은 시세의 진행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점상 Y2K 저기 IT 버블 시대에 이거 뭐 상장하면 한 10일은 그냥 점상으로 찍더라 하면 그건 똑같은 케이스죠. 그러나 그 뒤에는 다 달라요. 그래서 바둑도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잘 둔 바둑의 기보를 가져와서 복기를 하면서 왜 이 사람 여기 이걸 뒀을까? 그래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 원전도 그 수많은 주식 시장의 전변 만화해서 나아가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실제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따라가면서 바둑 기보 해설하듯이 쭉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기법을 해설을 해요. 그래서 어렵죠. 그 이야기입니다. 법 조문은 그냥 달달 외우면 되고요. 판례 달달 외우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겠죠. 아무튼 뭐 서문이 또 길어버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야 된다.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대학이든 과정에서 선생님 교수님 강의를 왜 듣습니까? 풀어서 해설해서 수많은 예시나 이런 거와 함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원전 강의를 들으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하는 건 많은 토를 못 달기 때문에 우선 진도를 좀 빼야 되는데 이 서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읽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냥 읽으면 하나의 줄 문장이고 문단이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검도이든 태권도이든 기본형을 배우고 나면 수많은 자유대련을 거치면서 몸이 익혀 나가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이런 거 응용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30, 50분 읽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책에 쓰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나 그 후가 더 중요하다. 이걸 응용해가지고 매일의 시세 1절 9일, 2절 17, 1기 26 대등수치, 그 다음 파동론, 계산치 목표치 수준론 이런 걸 매일 생각하면서 이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미리 계산, 예비 계산하는 거죠. 현재 시세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흘러왔고 현재 이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내 나름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그 다음에 실제 계산해가지고 시세가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대응해 나가죠. 그리고 원전 내용을 또 읽어보고요. 원전에 있는 방식 그대로 현재 시장에서 시세가 갈 리가 없죠. 얼추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몇 가지 패턴으로 가긴 갑니다. 우리가 추세장이 있고 비추세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은 책을 반복해서 보라 그럽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 책 보고 시장 대응하고 그다음에 시장 대응하기 전에 내가 배운 기초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여기서 이러면 나는 사봐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얼마 정도 시간까지 갈까? 어느 폭 정도 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고 견디면 복이 온다. 차가운 바위라도 그 위에 3년간 앉아있으면 따뜻해진다는 말이 있다. 이건 이제 일본의 속담 격언이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다음에 읽고 이해했더라도 이걸 발전적으로 몸에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시장에서는 초조함이 건물이다. 공부도 초조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 대기만성을 기억하고 너같하게 진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청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른 주석입니다. 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판에 점하여 이건 일목산인 2세가 씁니다. 그러니까 일목산인 돌아가시고 1981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목산인 2세가 69년에 나온 책이 이제 절판이 되니 재판본을 다시 내면서 쓰는 건데 여기도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되는데 조금은 볼만한 게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다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이거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잠깐 중지해가지고 위에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보면 그 부친이 일반하게 공개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35년 정도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단 말이죠. 그 아들은 일목산인 이제는 제주에서에 근무를 해요. 정부지장하고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인들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일목산인 이세라는 이름을 개선을 하기에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다. 그때까지는 정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 책이 그동안 이제 나온 지 오래돼 가지고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기존에 읽었던 사람들이 뭔가 이제 책을 쓰고 시장에 나와 가지고 뭐 일목균형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점에서 벗어난 것들이 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당부가 좀 있습니다. 일목균형법 표절판 등장이다. 이 표절은 왜 남의 걸 들고 베끼느냐 이런 것보다는 일목균형법 누구누구시 이용법 이래가지고 막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일목산인 본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나오는데 이 자체는 일본에서는 이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글판은 일본에서 정확히 저작권을 사와서 한글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이래미디어에 있고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영영식 누구누구시 이용법 이렇게 나오죠. 나왔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부친이 일목산인 바람은 모든 독자에게 일목균형표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것으로 독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일목균형표 만드는 그 취지도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일목균형표 이용법은 전적으로는 일목산인 방식이어야 된다. 물론 이건 본가의 이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목균형표라는 이름을 달고 강의를 하고 이용법 그러려고 그러면 원전을 바탕으로 두고 거기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 다음 제가 토를 달자면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응용해서 만들었으면 일목균형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나는 이렇게 응용해서 산다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배우는 사람이 이 사람 말하는 게 일목산인이 이야기했던 것인지 자기가 응용하고 혹은 개선시키고 자기화해서 만든 것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하는 그거죠. 일목산인 방식 하는데 백부 양보해서 독자 이해가 부족할 때 최소한 각각 독자 자신들의 이용 방법이 하고 그것이 일목산인 방식하고 똑같다면 저작권 침해인데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이제 구입자에게 폐를 끼친다 이 말이죠. 근데 또 제가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목산인 방식이든 아니든 더 좋은 방법이 나오고 수익만 내주면 땡큐죠. 감사할 일인데 본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3자의 일목균형표 무슨 시 이용법 위반은 나로서는 방치할 수 없다. 그리고 표면적인 부분만 언급하거나 여러분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일목균형표 강의와 관련해가지고 저만큼 이렇게 원형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아예 원전을 안 본 사람도 많고요. 지금은 한글판 나온 지가 벌써 3, 4년 되어 가기 때문에 한글판을 본 사람이 많을 텐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또 엉뚱한 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목산인 가족도 아닌데 달리 이야기할 건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목 원전에는 이렇게 되지만 나는 이렇게 쓴다. 원전에서는 기준선을 26을 써라 하지만 나는 20을 쓸래.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판을 앞에서 내가 아버지한테 35년을 배웠지만 이세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은 성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판도 발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선 시중에 이제 옛날에 나온 책이 지금 1992년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벌써 이게 얼마고 23년이 지났죠. 원전이 1권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판본을 재발행을 한 겁니다. 지금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서문 이건 이제 일목산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1권에 69년도에 처음 나올 때 여기 보면 이제 일목균형표를 만드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론을 만든 방법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한번 첫 시간이니까
예, 일종의 뭐 오리엔테이션처럼 해서 가보죠. 내가 이 일목균형표는 이론은 최근 이론이죠. 일본의 도호신문, 미야코 신문 교양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래서 이걸 뭐 저는 주로 예를 드는 게 뭐 경제 우리나라 경제신문 같으면은 거기에 정권난, 지왕난 이걸 이제 이 신문사에서 썼단 말입니다. 부장으로 있으면서 도하 10년 1935년에 신동전 한선 예, 이 앞에 이제 종목 이름을 붙여가지고 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이 확실한 해설은 없어서 진동이 동양의 새로운 전환선인지 종목인지가 사실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당시에 신동이 종목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게 새로운 동쪽의 전환선 그러길래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뭐 100%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상 그런 가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하나인 신동의 주가 움직임을 사례로 전환선에 대해 설명한 글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해놨죠. 제가 볼 땐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2권에 가면 종화균형표라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종합화균형표. 예? 우리 치면은 지금 삼전균형표, 예? 하이닉스 균형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목균형표는 일목이론에 대한 아주 통칭이고요. 이건 하나의 종목을 예를 들어가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줄 가지고 또 길어지는데 이름으로 발표를 냈고요. 시세 변동의 진술을 파악해서 지면을 꾸미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신문사에서 정권시장 혹은 종목에 대한 이렇게 시황 이런 걸 쓰는데 그냥 이렇게 기사만 올리면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도 손해를 보고 어쩌고 하니까 내가 신문에서라도 제대로 좀 이런 시황을 내고 분석 기사를 써서 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게 하겠다는 그런 일념, 신념이 있어요. 근데 시황난이 참 좋아서 이미 높은 평가를 얻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당시 69년 기준으로 32년부터 썼으니까 벌써도 이 책 쓸 때는 또 34년이 지난 겁니다. 이 책 쓸 때는 처음에 요 신문사에 쓸 때보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예순이 넘은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인은 잘 모를 것이다. 소와 40년부터 41년까지 그리고 요거 지나가면서부터는 일본이 이른바 대동아 전쟁을 불리죠. 2차 세계대전 불리면서 전구시장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45년에 이제 문을 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도쿄 신문으로 미야코 신문사가 도호신문이 동경도 도쿄도 아닙니까? 도쿄 신문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다. 자, 이 만드는 방법은 이제 간단한데 저희가 개발을 했으니까. 근데 제작 방법을 극비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에다가 시황을 쓰고 종목을 쓰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안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종전 후에 간절한 희망에 따라 제명한테 당시 큰 사례를 받고 10년 동안 한 공개를 안 할게. 왜냐면 내가 비싼 돈을 받고 당신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니까 막대한 사례를 받은 바 있다.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났으니까 50년에 그렇게 하고요. 이 책을 쓸 때가 69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양해를 얻고 일반한테 공개를 한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시세는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인다면 상승일까 하락일까.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일종의 보합 장세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시세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추세장 아니면 보합장 안 움직이거나. 그런데 매일 거래가 되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지는 않죠. 거래 정지도 아니고 점상점하도 아니고 점상점하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근데 시세 움직이면 간단한데 우리가 정말 그게 어렵잖아요. 실제로 매매해보면 이익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견일 듣기도 하고 자투도 분석도 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면 어렵고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간단합니까? 일목균형표도 파고들면 제4권 심지어 전체 7권까지가 안에 기법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이 균형표 스팬은 훌륭하게 단순하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이야기는 우선 차트가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딱 이래가지고 딱 눈앞에 보여주니까요. 근데 그 전에 이런 것이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평선도 없었다. 아니면 사케타 기법이든 뭐든 차트도 없었다. 그냥 뭐 종가하면 신문에 나는 종가만 보고 매매를 한다. 어렵잖아요. 그 눈앞에 차트를 딱 보여주면 일단 한눈에 딱 떠져. 그죠? 아 지금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어디 지지를 받고 있다 아니면 어디를 이탈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주식 거래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어떤 종목을 언제 시간 가격 얼마에 살까 팔까 사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어떤 종목을 그 뭐 지수 매매하면 딱 하나죠. 선물. 근데 이제 옵션으로 가면 콜이냐 푸시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이죠. 뭐를 어떤 종목을 언제 살 것이냐 언제 팔 것이냐. 그 다음에 가격이 뒤에 와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먼저 오고 가격이 뒤에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종목이 좋은지 결정을 했더라도 이 주식이 상승할 때 언제부터 갈까 이거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목산인은 처음부터 지금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런 의미에서 봤죠. 보조지표에 들어가는 시간 개념 말고요. 이평선을 며칠 쓸 것이냐 이거 말고 언제 사고 파느냐 할 때는 대부분의 가격이 우선이었죠.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평선을 가져와 가지고 21선 지지를 하니 지금 사자. 전고점 왔으니 팔자 하는데 거기에는 가격이 먼저 있죠. 가격적 요소가. 근데 일목균형표는 시간적 요소가 먼저 와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데 균형표 스팬은 이것이라고 종목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지금 출발한다 시기를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보면은 뭐 전문가들이 눌림목이 사라, 되돌림이 팔아라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자체는 추상적이죠. 만약에 눌림목 얼마에 사라, 어느 선에서 사라, 되돌림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몇 퍼센트 올라오면 뭐 해라. 아니면 고점으로부터 몇 퍼센트 딱 빠지면 그때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한데 안 그러면 이거 추상적이죠. 예, 실제 거래할 때 어디가 뚫림 모이고 어디가 되돌림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균형표와 스팬은 며칠 시간입니다. 얼마가 되면 사고 얼마가 되면 매도라고 결정적으로 가르쳐준다. 이분은 이제 본명이 호소다 고이치 옹인데 정준우의 일목산인이라는 필명을 고친 것도 지세의 귀추는 일목요연하다. 절대 일목요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여튼 이평선 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좀 정리를 다 보조지표 다른 걸 가져오든지 불인지편 들어가오든 뭘 가져오든 해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일목요연해지죠. 일목균형표는 그러한 괴선을 가지고 추세적인 부분, 지지저항 부분 이런 거에 함께 가격 넣고 시간 넣고 하니까 나름 일목요연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목산인 그리고 한눈에 시장을 본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미야코 당시는 상모태랑 요 표명도 썼습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글은 1969년 8월 25일에 도화 44년 도화는 1925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1차 강의를 하고 또 이어서 이제 1권의 본격적인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